최근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작지 않은 규모의 레이오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더 놀라웠던 건 레이오프 이후의 모습이었는데요. 실제로 바로 실행에 옮기더라고요. 검사원은 곰대표. 안녕하세요. 곰대표 핑고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 빅테크에서 프로덕트의 성장을 책임지는 프로덕트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똥고미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AI 붐이 시작된 이후 배워야 할 것도 정말 많아졌고 회사에서도 AI를 업무에 도입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업무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또 AI로 인해서 이 테크 산업과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정보나 경험을 공유하는 영상을 올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쉬다가 오랜만에 들고 온 주제가 레이오프라서 저도 내심 좀 씁쓸하네요. 영상 제목에서 예상하셨겠지만 최근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작지 않은 규모의 레이오프가 있었습니다. 레이오프에 대한 소식을 뉴스로 접하고 나서 약 2개월이 있다가 실제 레이오프가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레이오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채로 업무를 이어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올해 4월 H1B 추첨에서 당첨이 되었는데 아직 회사가 서류 처리를 해주는 과정에서 레이오프를 당하면 어쩌지? H1B 추첨된 거 취소되나? 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 레이오프를 겪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밀려오더라고요. 함께 일하던 동료들 중에서도 회사를 떠나게 된 분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많이 의지하던 매니저도 이번 조직 개편 과정에서 매니저의 역할을 내려놓고 다시 individual contributor, 즉 실무자 역할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비교를 하자면 저를 매니징하던 팀장님이 이제는 같은 팀의 실무자 선배가 된 셈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원래 저희 조직의 디렉터가 제 새로운 직속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치자면 중간 관리자가 사라지고 상무급 리더에게 직접 보고를 해야 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변화가 생각보다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동안 매니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업무적인 고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찾아가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직 개편 소식을 들었을 때 주변 팀들의 레이오프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의지하던 매니저가 더 이상 매니저가 아니라는 사실이 꽤 크게 다가왔습니다. 한동안은 회사를 바라보는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최근 저에게 꽤 큰 생각의 변화를 가져온 일이었던 만큼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레이오프 사이클을 한 차례 겪고 나서 제가 일을 바라보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말로만 듣던 미국의 고용 불안정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at will employment 문화가 있어서 직원도 언제든 회사를 떠날 수 있지만 회사 역시 언제든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레이오프가 진행되면 아침에 이메일 한 통으로 통보를 받고 그 순간부터 회사 시스템 접근 권한이 차단됩니다. 회사 메신저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동료들과 연락할 방법도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레이오프 소문을 듣기 시작한 순간부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팀 동료들 간의 개인 연락처를 공유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번 레이오프 과정에서 입사한 지 3주밖에 안 돼 아직 온보딩 중이었던 사람이 조직 개편으로 회사를 떠나는 것도 봤고 반대로 5, 6년 동안 회사를 다니며 좋은 성과를 내던 사람들도 역할이 축소되면서 회사를 떠나는 경우를 봤습니다. 또 다른 팀에서 저와 함께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분도 레이오프 대상이 되면서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불확실해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레이오프 이후의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조직 차원에서 마음을 추스릴 시간과 지원은 제공되었지만 동시에 비즈니스는 계속 돌아가야 했습니다. 특히 상반기가 끝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다 보니 각 조직들은 남아있는 인력과 새로운 조직 구조를 기준으로 프로젝트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프로젝트는 그대로 추진하고 어떤 프로젝트는 범위를 줄이고 또 어떤 프로젝트는 아예 미루는 식으로 빠르게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레이오프로 인해 공백이 생긴 역할이 있다면 남아있는 인력으로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논의하고 실제로 바로 실행에 옮기더라고요. 담당자가 사라진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에는 일이 잠시 멈춰두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새로운 담당자를 정하고 프로젝트를 다시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요 프로젝트의 담당자를 자른다는 사실도 놀랍고 그 회복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도 조직 개편을 경험해봤지만 이런 속도로 조직이 크게 재정렬되는 모습은 처음 경험해봅니다. 이게 미국 기업의 특징인지 아니면 제가 있는 회사의 특징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처음 경험한 미국의 레이오프 이후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심경 변화를 이야기해보자면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조직 개편 이후 보고 대상이 기존 팀장급 매니저에서 디렉터로 바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업무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디렉터에게 업무를 공유하고 보고할 때는 어떤 톤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강조해야 나의 역할과 기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또 이전에는 업무의 디테일을 가장 잘 알고 실무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해하고 평가를 하는 매니저의 레이어가 존재했지만 이제는 그 레이어가 사라졌으니 결국 평가받는 기준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큰 임팩트를 만들어냈는가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작년 말 오랜만에 한국에 있는 예전 회사 동료들과 송년회 겸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새해 다짐 중 하나가 바로 보이는 일에 더 집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조직 내에서 인정받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굵직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람들이죠. 물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거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책서와 문서를 정리해서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이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업무들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협업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임원진의 관점에서는 업무 효율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보다 그 결과로 비즈니스에 어떤 가치가 창출되었는지, 얼마나 큰 성과와 영향력을 만들어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날 회고를 통해 내린 결론은 이제 시니어 레벨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모든 일을 다 잘 챙기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업무들은 위임하거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조직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도 조직 내에서 인정받는 것도 그런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프로덕트에 여러 변경 사항이 생겨도 정책서는 여전히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몇 년 전 버전 그대로 유지하던 시니어분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정책서를 관리하지 않으니까 실무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다른 팀들에서 최신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질문을 해야 하는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의 뜻을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문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팀 간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이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이런 개선 활동들은 조직에 분명한 가치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수치화하거나 눈에 보이는 임팩트로 보여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새로운 기능 출시나 핵심 프로젝트의 성공은 매출, 사용자 지표, 비즈니스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조직 차원에서 훨씬 큰 가시성을 얻게 됩니다. 결국 제한된 시간과 리소스 안에서 더 큰 임팩트를 만들어내야 하는 위치에 가까워질수록 모든 중요한 일을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직에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효율성, efficiency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더 중요한 것은 효과성, effectiveness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업무를 할 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조직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일인가? 이 프로젝트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임팩트는 얼마나 큰가? 만약 내가 기여한 결과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거나 내가 추가할 수 있는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매니저와 우선순위를 다시 논의하고 더 큰 영향력을 만들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크게 느끼고 있는 변화는 보고의 방식입니다. 이제는 디렉터에게 직접 보고해야 하는 만큼 보고의 내용과 구조도 달라져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간 관리자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상황은 이렇고 이런 이슈가 있으며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와 같은 형태의 업데이트가 주를 이뤘습니다. 실무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디렉터는 실무적인 의사결정 하나하나에 큰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궁금한 것은 훨씬 상위 레벨의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 얼마나 큰 임팩트를 만들어냈는가? 조직 차원에서 성공 사례로 확장할 수 있는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실무적인 의사결정은 스스로 더 큰 오너십을 가지고 내려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대신 보고에서는 결과를 보여주는 데이터와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선택 가능한 옵션과 각각의 장단점, 내가 추천하는 방향,
그리고 예상되는 리스크까지 구조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변화는 단순히 조직 구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 한 단계 더 높은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 업무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더 고민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회사 안에서 인정받는 강점과 업계에서 인정받는 강점 사이의 균형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은 적응을 위해 그리고 다음 1년 동안은 승진을 목표로 회사 내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야 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조직에서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상위 레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레이오프를 경험하고 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추가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인가? 와 함께 나는 현재의 구직 시장에서도 매력적인 인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커리어를 바라볼 때 조직 내부의 성장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의 경쟁력도 함께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회사 안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역량과 어느 회사에 가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역량은 완전히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역량은 특정 조직의 구조와 문화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역량은 산업과 회사를 넘어서 어디서든 경쟁력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부 시스템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어서 일의 효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야 하는 순간 이 내부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능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향을 제안하는 능력,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능력, 애매한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잡는 능력, 이런 건 어디를 가더라도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역량들입니다. 최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프로덕트 애널리스트 채용 공고들을 살펴보면 이제는 LLM 활용 역량을 거의 기본 전제처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불과 1년 전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만 해도 필수 역량으로 언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회사 안에서도 AI를 활용해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단순히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비즈니스 성과를 만들고 조직에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눈앞의 업무를 잘 해내고 현재 조직 안에서 좋은 성과를 만드는 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이 만족스러웠고 성장 기회도 충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의 중심도 현재 역할과 조직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커리어는 결국 스스로 설계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운 것 같습니다. 정보 공유 차원에서 현재 제가 의식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분야들을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미 커리어 전반에 걸쳐서 프로덕트 데이터를 다뤄왔기 때문에 이제는 마케팅 데이터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Incrementality Testing, Lift Studies, Go-to-Market Strategy나 Media Mix 모델 분야에 더 확장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회사 내에서 관련 프로젝트 경험을 만들어가기 위한 밑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프로젝트 경험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간단하게 공유를 드리자면 현재 회사 내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팀들을 찾고 저희 팀의 채널을 추가해서 다른 팀에서 사용하는 이 MMM 모델을 더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인다면 제 매니저의 서포트와 함께 해당 팀의 협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공부할지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채용 공고와 제 이력서 사이의 갭을 분석해서 찾은 키워드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요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회사를 떠나더라도 내게 남는 경험은 무엇일까를 더 자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레이오프를 겪으면서 AI 시대에 어떤 사람이 더 경쟁력을 갖게 될지에 대한 그림을 조금은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AI가 업무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아왔지만 이번 레이오프와 조직 개편을 겪으면서 그 변화를 훨씬 더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에는 원래 데이터 엔지니어가 있었는데 조직 개편 이후 해당 역할이 사라졌고 다른 팀에서도 적지 않은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레이오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 꽤나 많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과 UXR 리서처, 인프라 엔지니어들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조직이 동일한 상황은 아니고 비즈니스 방향에 따라서 프로덕트 팀 전체가 레이오프 당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AI로 인해 한 사람당 커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게 인프라의 역할을 기대하기도 하고 데이터의 역할도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프로덕트 분석가로 일하고 있지만 데이터 엔지니어가 레이오프를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파이프라인을 수정하거나
코드를 배포하거나 기존에는 다른 직군이 담당하던 업무들까지 팀 전체가 함께 챙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는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레이오프에서는 제가 운이 좋게 비껴갔지만 항상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도 더 넓은 범위의 일을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특정 분야를 깊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AI로 인해서 지식의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험에서 나오는 깊은 전문성과 도메인 지식은 여전히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그런 수준의 전문성을 쌓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면 혹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툴을 빠르게 배우고 새로운 역할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필요하면 직접 구현하고 직접 설득하고 직접 데이터를 파고들 수 있는 사람이 더욱 강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최근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도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개인의 생산성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면 이제는 AI를 활용하는 빈도와 수준에 따라 결과물의 속도와 범위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일을 해내고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주목받게 되고 반대로 AI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존재감이 줄어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물론 AI를 잘 쓴다고 해서 무조건 뛰어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AI를 활용할 줄 모르는 것이 점점 더 큰 약점이 되어가는 시대는 분명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레이오프를 겪으면서 저 역시 앞으로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기술 하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 커리어를 처음으로 조금은 멀리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주어진 업무를 잘 해내고 성과를 만들고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데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 개편을 보면서 문득 한 발짝 물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었는데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걸까?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물론 저보다 훨씬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분도 계시고 저는 여전히 감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커리어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눈앞의 업무와 다음 프로젝트만 보던 시선에서 벗어나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점이 있는데요. 회사를 좋아하는 것과 회사에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회사를 좋아합니다. 좋은 동료들이 있고 배울 점도 많고 여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보면서 회사와 개인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라는 사실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 회사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보다 나는 어떤 문제를 풀고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분명히 아쉬움도 있었고 생각도 많아졌고 복잡한 감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금보다 더 시니어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더 큰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법, 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는 법, 그리고 더 단단하게 커리어를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레이오프 이후 생각이 바뀌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정말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곰대표 핑곰이었습니다. 네.